앞에 2편의 영상에서 나레이션이 나가는 부분에 무려 3분이나 영상 없이 자막만 나가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전국구로 이재명 대표가 발돋움한 때는 박근혜 탄핵 집회가 막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정치권에선 눈치 보느라 여론 살피며 우왕좌왕할 때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선 최초의 정치인이 성남시장 이재명이었을 것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이 갑자기 집회에 등장했고 강도 높은 사이다 발언으로 박근혜를 비판하고 공개적으로 보수 진영의 천적처럼 각인되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시민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고 이재명의 발언과 행적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진보 민주진영에서는 일자라는 성남시장에서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렇다 표현하기엔 애매하지만 탄핵 집회에 이재명이 나가면서 이슈화되자 중앙에 있던 정치인들이 곤란해지고 여러 의미로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그들에게 이재명은 민주당과 자신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주제를 모르고 나대는 성남시장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재명은 환호를 받았지만 너무나 강성인 거친 정치, 기득권에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같은 이미지를 동시에 얻었습니다.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당시 경선 과정에서 지나친 공격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고 훗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급상승한 인지도는 정치인 이재명이 중앙무대에 진출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할 수 있는 전국구 정치인으로서 충분한 자격도 주었습니다. 성남시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를 받았고 이재명은 행정가로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지나칠 만큼 강성의 이미지만 쌓였고 합리적인 정치인과 행정가로서의 면모는 부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지사가 되었고 큰 무대에서도 이재명은 탁월한 역량을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불가능하다 여겼던 계곡 정비, 별다른 잡음 없이 너무나 쉽게 해내버리는 모습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계곡 상인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영상은 국민의 청량감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보여준 발빠른 위기 대처 모습은 이재명이 리더로서 국민 전체에 각인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로 도전한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이재명은 그 실패 또한 자양분으로 삼았습니다. 민주당 내 주류가 대부분 비판하고 반대했지만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당대표에 출마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었고 이때 이재명이 주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거에 들어갔다면 이재명의 정치는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안 밖으로 험난했던 당대표 일기 시절을 보냈고 그 시간에 이재명은 더 단단해졌고 민주당은 당원들에 의해서 체질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압승하고 윤석열의 폭정에 단호하게 맞섰으며 비상계엄 상황을 탁월한 판단과 리더십으로 극복해냈으며 검찰의 무자비한 사법 테러를 끝내 극복해냈습니다. 이재명을 공격하던 윤석열과 국민의힘과 검찰은 자멸했으며 이재명은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로 우뚝 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학습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억강부약이라는 정치 철학이나 추진력은 견한 적이 없지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커다란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체급이 바뀔 때마다 그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성남시장 때와 경기도지사 때가 다르고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었을 때의 언행에서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이다가 실종되었다, 너무 나약해졌다는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정치인 이재명이 학습을 통해 성장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렇게 성장한 덕분에 정치권과 언론의 무자비한 음해와 공작과 정권 차원의 사법 테러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질식할 만큼의 환경에서도 여유가 생길 만큼 단단해졌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때 일극체제의 패거리 정치라며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인기가 워낙 굳건하고 대선 주자로서 위치가 확고하다 보니 가까이 다가서려는 정치인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냉정하게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자신의 정치를 앞세우지 않고 이재명 대표와 생사를 걸고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 할 만한 바로 떠오르는 정치인이 민주당에 있을까요? 이런 평가에 서운해하는 정치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민주당에서 그런 정치인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탄핵 전국에서 많은 정치인이 유튜브나 언론에 등장했지만 이재명 대표를 전면에 내세우고 리더십을 제대로 평가하는 정치인이 몇이나 되었나 떠올려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 밑에 줄 세우고 미래를 약속해주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보았던 이합집산의 패거리 정치가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희미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버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당원과 민주진영의 지지자들이 보내준 성원과 이재명 대표가 22대 총선으로 얻게 된 민주당 원내에서의 신뢰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국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많은 세력이 극소수로 줄었다는 것. 정권을 교체하는 일에 의지를 불태우는 의원들이 거의 전부라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할 일입니다. 적어도 지난 대선에서 보았던 모습, 태엽과 같았던 어처구니 없었던 선거운동 모습을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제 이재명 지사의 최고의 어떤 이 전국구 스타가 되고 결국 이제 대선 주자가 된 게 이것 때문이라고 보는데, 계곡의 불법 시설물 철거한 게 있고, 돌아가 보면 아까 모란시장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성남 모란시장 옛날에 가면 그 시장 됐을 때까지만 해도 즉석에서 닭을 잡고 개 잡고 개를 그 철창에 가둬갖고 개를 팔고 뭐 그랬었어요. 네. 이걸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성남시장이 돼서 이걸 못하게 하고, 또 지사가 돼서 한 거 중에 하나가 병원 수술실, 그러니까 경기도 내 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달게 해요. 네. 이게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이걸 하는 순간 표가 이만큼이 그냥 날아가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격렬하게 반대. 그 내 먹고 사는 게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수술실에 CCTV는 의사들. 지금도 그래. 네, 의사들 반발해. 시장 상인들. 네. 니네 이거 못하게 하면 우리 어디 가서 뭐 먹고 살라고요. 딱 이렇게 되는 건데도 그게 전체 시민의 삶을 낡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방금 얘기했지만 나 표 의식 안 하고 할래. 멀리 어딜 가요? 서민들이 해외를 갑니까? 1억 3천 권리금을 주고 올 4월에 들어갔습니다. 뭐 표 얘기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 생각하면 안 해야지 이런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르게 공정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뭐 도지사 1년 더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표를 의식 안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유예는 불가능합니다. 네, 시원시원하죠. 네. 젊었네요. 아니, 몇 년 안 됐는데, 한 7년 됐네요, 저거. 아유, 하도 검찰 이놈들이 괴롭히니까, 이재명 대표. 아유. 저는 사실 국민들이 가장 감동한 포인트가 요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시장 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핵심은 목표 지향형 리더십이에요. 딱 목표를 정해놓고 돌진합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잘하는 문제 해결력을 갖춘 정치인. 그게 이재명. 근데 희한하게 그거를 그때는 왜곡 보도를 안 했단 말이야.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정책을 추진해서 한다고 하면 수십 가지 구실을 닮아서 물어뜯을 텐데. 그때는 대선 주자로 안 본 거지. 그러니까. 그게 신기해. 어떻게 그때 민주당 시장이 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서민 출신이 서민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뭐 이따위 소리 하면서 이제 물어뜯을 법 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그게. 근데 그때 이거는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인데 요새 이제 하도 검찰이 괴롭혀서 그런데 이때도 제가 성남시 나가면서 검찰이 왜 이러지 그랬던 게 많이 기억 안 나실 텐데, 이재명 시장이 시장 당선되고 선거법에 바로 걸려서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지하철 역사 내에서 유세를 하면 안 돼. 역사 내에서.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그렇지. 요 계단을 하나 내려가. 맞아요. 하나 더 내려가면 역사고 내려갔다가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는 신호등처럼 이렇게 지하로 건너는 이건데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캠프에서 물어봤을 거야. 선관위에. 여기서 하는 건 괜찮냐. 그러니까 그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유권 해석을 받아서 했는데 검찰이 이게 선거법 위반이야. 지하철 역사 내야. 그러면 이거 간단히 기소하면 되잖아요. 1년간 기소를 안 하고 한 달에 한 명씩 불러요. 그러면 그냥 기사가 계속 나는 거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지사 측근 누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았다. 계속 물먹이는 거지. 그거를 1년인가를 넘게 검찰이 그 짓을 하는 걸 보고. 그게 정치 검찰이야. 아니, 그러니까 검사들은 그때부터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이재명 상대로. 예전에 정진상 씨 그 만나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 성남시장 시절에 박근혜 때도 계속 그 경찰에서 뭐 압수수색 뭐 이런 게 있어서 늘 컴퓨터 가져가라고 놔놓는데 그 정도로고 CCTV 계속 틀어놨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은 흔히 말해서 꼼수 부리거나 이런 걸 절대 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 CCTV가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무슨 국장 하나가 자기 정결로 다 처리를 해서 무슨 이상한 짓을 해놓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시장님한테 다 보고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CCTV 틀었다는 거 아니야. 당신 어디 나오냐. 나한테 보고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광역단체장에서 평가하면 경기지사 때 늘 1위를 기록했죠.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특히 그 억울한 사람들 많이 생겼어요. 그 대부업 이자 뭐 낮추는 채권 추심 관련해서 그리고 극저 신용대출 아주 어려운 사람들
신용대출 해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사법경찰제도 도입해서 뭐 단속하고, 네. 뭐 전단지, 성매매 전단지 뭐 이런 걸 퇴출시킨다든가, 이런 사법경찰제도의 역할을 좀 많이 높였죠. 이런 경기지사 때 굉장히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또 하나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아닌 박원순 시장한테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서울시 출입하면서 이제 그 박원순 시장께서 그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한 거지. 왜 주목을 못 받냐? 당신 일 잘하는데. 그 질문을 한 건데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던 게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홍보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내가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했더니 보도블록 이 단차를 자기가 시장 되고 나서 많이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도 편안한 느낌이 되게. 유모차 끌고 다닐 쭉 수 가면 있고 뭐 덜컹거리지 자전거든 사람들 뭐 걸려 넘어지군 이런 거 안 하고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보행이 안전한 도시. 저는 근데 그거를 인정하면서 순간 기자로서는 특히 방송 기자로서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 이걸 어떻게 보여줄 거야? 이재명 지사는 계곡에 가서 뜯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보여줄 수가 있잖아. 앞에 딱 하잖아. 네, 진짜 이제 앞에 가서 하고 뭐 그건 박원순 시장님도 하셨지만 이재명 지사랑 좀 스타일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는 좀 굵직굵직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눈에 하드웨어와 보여요.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는 일들을 많이 했고. 저는 도지사 됐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저건데 공무원들 명찰 달게 한 거. 엄청나게 반발했잖아요, 공무원들이. 네, 맞아요. 네. 난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 공직자가 명색이 헌법에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돼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감추려고 한다? 그거는 저는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반발했던 게 정공로. 정공로가 세게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억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념이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제1당의 대표이고 유력한 대권 후보로서의 이재명을 하늘이 내린 영웅처럼 지금 찬양하고 뭐 이재명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왜 이 시대에 국민들에게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부각됐는가 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게 지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이뤄냈는가 그리고 어떤 관점에 서서 일을 하려고 했는가 그걸 보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하고 그런 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소위 변방의 장소에서 지금 중앙의 대표자로 떠오르게 된 것이지 당내에 지금 비판 세력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어디서 듣보잡이 지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먹던 거를 지금 뺏어가네?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오로지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만 봐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누가 있고 족보가 뭔데 왜 여기 돌아가지고 지금 주인 행세하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거든 지금. 근데 그런 생각을 좀 고쳐먹고 내가 무엇이 떨어졌고 뭘 더 못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소위 친명을 표방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기를 원하고 한다는 의원들조차도 그냥 이재명 인기 좋으니까 거기 그냥 편승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문제입니다. 대표는 시대정신이었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접목하고 정치에 접목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네. 흔히 말하는 댓글들에 대해서 다 읽어보고 그중에 좋은 것을 행정이나 정치에 활용하는. 옛날에 또 트위터 시장은 네. 얼마나 유명했어. 이게 뭐 올라오면 바로바로. 이제 그런 게 앞서간 거거든요. 사실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그것도 저는 장점이라고 보는데 기존 문법 그러니까 정치인이면은 이렇게 돼서 배지 한두 번 달고 그렇죠. 뭐 당대표 뭐 최고위원 나가고 이런 기존의 문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변방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그걸로 성과를 만들어내서 중앙으로 온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기본적인 정치 문법이 그 방식으로 다시 쓰여져야 된다라고 봐요. 이게 선진국 방식이거든요. 지역에서 성과를 내서 중앙으로 진출하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중앙에서 시작해서 중앙에서 이제 패거리 이렇게 만들어서 이 문법을 사실은 후진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시도의원들, 뭐 기초단체장들 이렇게 하면서 국회의원을 크고 뭐 도지사로 시도지사 잘안 대통령이 그러죠. 되는 이게 원래 그 상식적인 건데 우리는 국회의원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시도의원 했다는 네. 국회의원 도전하기 너무 힘든 거야. 맞아요. 아무리 잘해도. 예, 시의원으로 출발하면 그렇게 끝나는 거야.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 예, 기존 정치인들이 빨리 깨우쳐야죠. 예, 시민이 원하면, 맞습니다. 예, 국민이 원하면. 자,